안녕하십니까. 드림위버 제작 가이드의 박건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태호입니다. 제가요, 이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쭉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정말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느껴져요. 이 앞에 배운 내용이 굉장히 많고 이제 뒤가 정말 얇아진 것이 우리가 많은 길을 걸어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동안 진도를 많이 나갔어요. 사실상 드림위버의 사용법은 오늘이 마지막 수업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을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하나의 웹사이트를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그래요. 하나의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면서 우리가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그럼 오늘 마지막 시간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오늘은요, 자바스크립트의 사용과 디버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드림위버 제작 가이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어떤 사이트를 개발할 때 그 사이트의 에러를 찾아내는 디버깅,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찾아야겠죠. 저는 조태호 씨 강의가 끝난 다음에 드림위버의 익스텐션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드림위버 제작 가이드 출발합니다. 자, 오늘 수업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폼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었죠. 여러 가지 입력 양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회원 가입 HTML 홈페이지를 보고 계세요. 자, 먼저 이렇게 내용을, 텍스트를 입력하게끔 하는 부분이 왼쪽 도구 모음 바에서 양식으로 들어가셔서 나오는, 자, 이 첫 번째 부분이었죠. 텍스트 필드 삽입이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라디오 버튼이라고 하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하는 이러한 폼 양식은 왼쪽에 라디오 단추 삽입이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필드를 삽입하신 상태에서요, 문자 포기라든지 암호 설정을 통해서 숫자나 문자가 보이지 않고 X자로 보이게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옵션을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고 싶은 곳이 여러 군데일 때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 이렇게 여러 개를 리스트화 시켜서 보여주는 양식도 지난번에 삽입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왼쪽 도구 모음 중에서 목록 메뉴 삽입 버튼이었죠. 그리고 라디오 버튼이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데 반해서 이 부분 체크박스는요, 체크 상자는 여러 개를 중복 선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었고요. 그리고 텍스트 필드를 자, 이렇게 문자 폭과 함께 줄수를 늘려주면은요, 이렇게 넓은 텍스트 필드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또 여러 줄을 체크를 해 놓으심으로써 여러 줄을 여러분들이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송 버튼이나 다시 작성, 리셋 버튼 등은 자, 여기서 보이는 단추 삽입 버튼을 통해서 만드실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 여러 가지 양식들은 자, 이렇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빨간색 테두리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죠. 이렇게 폼이라는 태그로 위아래가 둘러싸여져 있어야 하고요. 그러한 폼 태그를 삽입하는 것이 바로 맨 처음에 있는 양식 삽입 버튼이었죠. 그 밖에 파일 첨부를 위해서 파일 필드 삽입, 이미지 첨부를 위해서 이미지 필드 삽입, 보이지 않는 가려진 필드를 삽입하는 도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점프 메뉴를 삽입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께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폼 설정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이러한 설정법을 잘 기억해 두시면 데이터베이스와의 연동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고요. 회원가입뿐 아니라 방명록이라든지 이메일 리스트 등 데이터와 연동이 필요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워볼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자바스크립트의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 거고요. 자바스크립트가 제대로 설정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디버깅도 함께 알아볼 겁니다. 디버깅 부분을 잘 공부하시면은 자바스크립트가 약간 미숙하다고 해도 실수하는 일은 없겠죠.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삽입하는 법, 그리고 디버깅 하는 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아무것도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빈 문서를 열었습니다. 이곳에 제가 자바스크립트를 지금부터 삽입을 해볼 건데요. 자바스크립트 하면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기 위해선 스크립트 언어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법도, 프로그램 문법도 알아야 될 것 같지만, 자, 이 메뉴가 뭐죠? 지난 시간에, 자, 18강까지 설명을 드렸었던 비헤이비어죠. 이 비헤이비어가 자바스크립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자, 새 창 띄우기 자바스크립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드림이버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잘 봐보세요. 자, 이렇게 글씨를 삽입했습니다. 이 글씨를요, 글씨 중에서 이 부분, 새 창 띄우기라는 부분을 클릭하면 새 창이 뜨는 자바스크립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복잡할 게 전혀 없어요. 자, 이렇게 해당 텍스트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링크란에 자,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샵 기호를 삽입하시고요. 그리고 윈도우로 가셔서 비헤이비어를 열어보세요. 자, 이렇게 열어서 비헤이비어를 보시면은요, 비헤이비어의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브라우저 윈도우 열기라는 부분이 있죠. 자,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여러 가지 변수들을 삽입해 주는 것만으로도 자바스크립트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나타낼 URL을요, 제가 윈도우라고 미리 만들어 놓은 곳을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윈도우 폭을 300, 윈도우 높이는 350, 그리고 속성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게끔 그 내용만 나오게끔 설정이 된 상태에서 윈도우 이름은 공지사항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확인을 누르시면요, 미리 보기를 통해서 어떠한 효과가 적용되었는지 봐봅시다. 자, 새 창 띄우기 부분을 클릭하니까 자, 새 창이 뜨죠. 새 창이 뜨고 이렇게 공지사항이라는 그림이 뜨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 이 부분 보시니까 이렇게 공간이 남죠. 아래와 옆에 공간이 남기 때문에 이 공간을 이 그림에 딱 맞춰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한번 드림이버로 돌아가셔서 자, 비헤이비어 윈도우를 보시면은 방금 설정된 값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윈도우 폭을 250으로, 윈도우 높이를 30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다시 한번 미리 보기를 해보시면요, 새 창을 띄워볼까요? 새 창이 이렇게 글씨의 그림에 딱 맞게끔 편집이 되어서 새로운 창이 뜬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자, 이런 효과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러한 효과가 소스를 보시면은요, 이러한 효과가 실은 자,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제가 옵션을 한 가지를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해당 텍스트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비헤이비어를 보시면은 자, 지금 설정된 것이 어떤 식으로 설정이 되는지가 나오죠. 여기서 제가 내비게이션 도구막대가 보이게끔 한번 해보겠어요.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고요. 다시 한번 미리 보기 새 창 띄우기를 누르시면은 자, 새 창이 자, 뜨는데 윗부분은 어떻게 뜨죠? 내비게이션 도구 모음 바가 이렇게 삽입이 된 상태에서 뜨죠.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뭐 주소란이라든지 아래 현재 어떠한 페이지를 열었는지 등등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을 따로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방금 보셨다시피 자, 이렇게 브라우저 윈도우를 열어서 이 부분에 URL 써주고 변수들을 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자, 이 속성을 보시면은 자바스크립트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법 구조로 삽입이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비헤이비어를 사용하시면은 복잡한 자바스크립트도 여러분들이 쉽게 삽입할 수 있다는 것. 지난 시간까지 설명드렸던 모든 비헤이비어가 자바스크립트였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드림이버의 특징은요, 이렇게 어려운 자바스크립트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많은 편의를 제공해 드린다는 데 있죠.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비헤이비어를 사용하지 않고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머 분들이 직접 자바스크립트를 입력해서 여러 가지 자바스크립트를 새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 창을 열어볼게요. 자, 파일 하나를 새로 만드시고, 자, 아무것도 지금 편집되어 있지 않은 이렇게 빈 문서입니다. 자, 이 문서에 제가 텍스트를 입력을 해볼게요. 자, 자바스크립트 두 번째 예제는요, 팝업 메시지를 한번 해볼 겁니다. 팝업 메시지 어떻게 삽입하는지는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자, 비헤이비어 중에서 팝업 메시지를 띄우게끔 하는 부분 선택하면 됐었죠. 자,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요. 스크립트를 새로 삽입을 해본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삽입 부분으로 가세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태그 부분을 보시면은 오른쪽에 스크립트라고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면은요, 어떠한 류의 언어인지를 먼저 고르게 돼 있어요. 자, 자바스크립트를 선택하시고요. 이곳에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서 써 넣으시면 됩니다. 다른 곳에서 작성되었던 자바스크립트도 이곳에서 다시 한번 붙여넣기를 하심으로써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를 간단하게 삽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저는요, 새 창이 뜨자마자 새로운 창이 뜨게끔 하는, 새로운 팝업 메시지가 뜨게끔 하는 기능을 한번 줘보려고 해요. 그럼요, 자,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자, 이렇게 닫아주고, 이러한 문법 구조가 방금 말씀드린 새로운 팝업 메시지를 띄우게 하는 그런 자바스크립트가 되겠죠. 자, 확인을 누르시고요. 확인을 누르시고 실제로 새 창이 뜨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미리 보기를 통해서 새 창을 열어보니까, 자, 보시다시피 팝업 메시지입니다라고 방금 만든 대로 팝업 메시지가 뜨는 것이 보이시죠? 새로 고침 버튼을 눌러볼까요? 자, 새로 고침을 누르니까 다시 한번 팝업 메시지가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삽입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해당 스크립트가 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요소이지만 소스를 편집할 때 이 부분이 삽입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편집창에 이런 아이콘이 나타나는데요. 자, 보기로 가셔서 시각 도구 중에서 보이지 않는 요소 부분을 없애주시면은, 자, 체크를 풀어주시면은, 자, 이런 보이지 않는 태그들은 편집창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안에 있긴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이게끔 하기 위해선 시각 도구로 가셔서 보이지 않는 요소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수정하고 싶으시면요, 자,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하시면은, 자, 아래 속성 설정 창에 해당 스크립트를 바꿀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창이 뜹니다. 자, 이 중에서 편집 부분을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방금 작성한 스크립트가 자,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다는 것이 보이시죠? 소스를 다른 것을 삽입을 하던가 언어와 유형을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바스크립트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드린 것과 같이 자바스크립트를 하나만 삽입을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을 수가 있죠.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를 여러 개를 삽입했다던가 아니면은 어려운 자바스크립트를 구현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법이 헝클어졌다거나 할 때는 디버깅을 이용해서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어느 부분을 고쳐줘야 하는지를 찾아내는 그런 기능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드림위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디버깅 기능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지금 방금 삽입한 자, 이 팝업 메시지가 뜨게끔 하는 스크립트를 소스를 한번 볼까요? 자, 소스를 보시면은 자, 이렇게 검은 부분은 선택된 부분이죠. 자, 스크립트 랭귀지는 자바스크립트고, 자, 여기까지 스크립트가 끝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집을 하다가 실수로 이 뒷부분에 이 괄호 부분을 없애버렸어요. 없애면 자,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이 맞지를 않아서 오류가 나겠죠. 실행을 시켜보면은요, 자, 미리 보기를 해도 그리고 새로 고침을 눌러도 팝업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다. 오류가 생긴 거죠.
자, 이 오류를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 바로 디버깅 기능이 이 부분을 해결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디버깅을 실시하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자, 브라우저 미리 보기 아이콘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요. 미리 보기 밑에 디버그라고 있어요. 자, 디버그라고 있고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먼저 파일을 저장하라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파일을 저장을 하신 상태에서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가 나타나죠. 자, 14번째 행이 1030 오류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설명은 미종결 일반 표현식 문자. 즉, 자, 이렇게 시작은 했는데 끝을 맺지 않았으니 미종결이라고 설명이 나오는 거죠. 자,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으면은요. 다른 곳에 마우스가 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 이렇게 행으로 이동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행으로 이동을 클릭하면은요. 자, 해당 오류가 생긴 그 행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다시 고쳐주시고 다시 한번 미리 보기를 해보면은요. 이제 팝업 메시지가 뜨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이렇게 간단하게 디버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눈에 띄는 오류, 즉 시작과 종결이 맞지 않는 경우는 방금 보신 것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디버그를 하실 수 있지만 이 안에 얼럿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A자를 빠지고 입력을 했다고 하면요. 이러한 부분까지는 자, 이렇게 스크립트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디버깅을 방금 보여드린 그런 식으로 디버깅을 하실 수는 없어요. 자, 이 경우는요. 디버깅을 하게끔 하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줘야 되는데 자, 그 어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실행시켜 줍니다. 디버그를 다시 한번 클릭해 보면은요. 방금처럼 간단하게 디버그가 찾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자, 이렇게 해당 HTML 페이지가 먼저 뜨고요. 시작한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은 자, 이렇게 디버거 애플릿을 불러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라는 메시지가 나오죠. 그 애플릿은 자, 이 보안 문제로 인해서 한번 얘를 클릭해 주셔야지 설치가 됩니다. 자, 얘를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자, 자바스크립트 디버거가 뜨죠. 그리고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고요. 자,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 디버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 버그를 발견하실 수 있는 겁니다. 보시면요. 자, 이 부분, 스텝 인투 부분이 겉으로 보이지 않았던, 즉, 함수 안쪽에 있는 오류를 잡아내는 그러한 기능을 해요. 자,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보니까, 자, 이 부분에 와서 멈췄죠. 그렇죠? A자가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행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부분이 버그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류를 잡아냈을 때 이 부분에 여기 보시면 중단점이라고 되어 있죠. 중단점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빨간색 표시가 생기죠. 자, 그리고 계속 진행을 해보니까 아무런 더 이상의 디버그가 없기 때문에 다시 웹 브라우저로 돌아오죠. 이 상태에서 디버거를 닫아주시고요. 다시 한번 해당 HTML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자, 방금 틀렸던 그 부분 왼쪽에 어떻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빨간색 중단점이 설정되어 있다는 게 보이시죠? 이 부분이 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을요. 그래서 A자를 삽입을 해주시면 다시 한번 미리 보기를 했을 때 자, 아무 이상 없이 팝업 메시지가 뜨면서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바스크립트의 사용법 그리고 디버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종합해서 하나의 새로운 웹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림위버 플러스 시간입니다. 드림위버 익스텐션을 이용해서 홈페이지를 효과적으로 꾸미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홈페이지 중에서 교육 사이트를 만들어 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익스텐션을 이용을 하면 교육 사이트를 아주 쉽고 빠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만약에 교육 사이트를 만든다면 어떠한 이미지, 버튼도 그리고 이미지도 그리고 또 내용도 써야 하고 아주 복잡하고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들도 상당히 많죠. 그런데 익스텐션에서 만들면 아주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거든요. 교육 사이트의 익스텐션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두 가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러닝 사이트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코스 빌더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러닝 사이트라는 것은 일단 유형이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것, 바로 커맨드 메뉴, 그 명령 메뉴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코스 빌더는 모음 메뉴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러닝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교육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 사용하는 방법 항상 아래쪽에서 확인해 봐야겠죠. 이 아래쪽에 보니까 메뉴를 실행하는 방법은 바로 사이트에서 러닝 사이트에서 create 러닝 사이트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메뉴를 따라서 한번 순차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드림위버를 실행시키고요. 자, 사이트 메뉴로 가야 된다 그랬죠? 사이트를 클릭해 주고요. 사이트를 클릭해 주니까 그 밑에 보니까 러닝 사이트라는 서브 메뉴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서브 메뉴를 보니까 create 러닝 사이트라는 메뉴가 있네요. 자, 러닝 사이트를 만들어 보죠. 러닝 사이트를 만들어 보는데 자, create 러닝 사이트를 선택해주면 사이트명을 적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원하는 이름을 적어줘도 되겠고요. 뭐 학습 사이트 혹은 다른 이름을 적어줘도 좋고요. 그 다음 이 밑에 보면 frameset file이라고 해서 index.html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러닝 사이트는 프레임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값을 가지고 있는 그런 HTML 파일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파일명 또한 다른 것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 러닝 사이트 이 창을 보면은 아랫부분에 사이트와 페이지, 그리고 또 스타일, 내비게이션 이 4개의 탭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페이지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 페이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현재 교육 사이트를 구성하고 있는 웹사이트의 목록을 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untitled 이렇게 4.html 파일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다 우리가 새로운 어떤 파일, 기존에 만든 파일이 있다면 추가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그 파일들의 명이라든지 그런 걸 아래에서 변경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파일의 그 제목까지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의 배경색 같은 것, 이런 설정 옵션들을 우리가 여기에서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리고 또 이 아래 부분에 스타일 탭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페이지의 구성을 본 거고요. 이 사이트의 어떤 페이지들의 내용들을 본 것이고요. 스타일을 선택을 하게 되면 메뉴의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템플릿들을 볼 수가 있죠. 지금 보면 이러한 디자인으로 할 것인지 혹은 컨슈머를 선택하게 되면 자, 이런 뭐 previous next 버튼이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스타일 혹은 뭐 에듀케이셔널이라든지 뭐 심플이라든지 테크노라든지 이러한 기존에 잡혀져 있는 그러한 템플릿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혹은 내가 원하는 이미지, 내가 원하는 버튼으로 하겠다 그럴 땐 커스텀 버튼을 눌러서 뭐 프리비우스 버튼은 어떤 것을 하든지 넥스트 버튼은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기존에 있는 템플릿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죠. 뭐 아무 템플릿, 뭐 테크노를 한번 이용해 볼까요? 자, 테크노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내비게이션을 선택해 줍니다. 이 아래 탭의 내비게이션 마지막 과정이죠. 내비게이션을 선택하면 또 여러 가지를 설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자, 맨 위에 보니까 이 내비게이션에서 그러니까 바로 맨 첫 페이지에 왔을 때 어떠한 메시지를 보여줄 것이냐.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여줄 것이다. 혹은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한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요, next on last page에는 지금 현재 그 몇 번째 페이지라는 거. 우리가 그 페이지를 2개를 생성시켰죠. 그리고 첫 번째 페이지, 그리고 내용 페이지 2개와 마지막 자동 생성되는 페이지에서 총 4번째 페이지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리스타트 시킬 때는 맨 처음으로 갈 것이냐, 뭐 그리고 마지막에 끝났을 때는 다시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시킬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OK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자, OK 버튼 누르게 되면 자, 사이트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사이트의 파일 리스트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리스트에서 우리가 어떠한 그림 파일들이 생성이 되었고, 자, 그림 폴더 한번 열어볼까요? 어떠한 그림 파일이 이렇게 생성되는지 볼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스크립트들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스크립트들과 파일 목록들, 그리고 또 우리가 추가한 그런 파일 목록들, 이런 파일 목록들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이 페이지가 제대로 되었는가 볼 때는요. 자, index.html이 가장 메인 첫 페이지였죠. 자, 이것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바로 이 페이지 수정창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적용했던 템플릿이 들어와서 뭐 프리비어스 버튼이라든지 넥스트 버튼이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또 내용면엔 어떤 내용을 채울 수 있는지, 이제는 우리가 바로 이곳에서 내용들을 채워나가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그러면 우리가 메뉴 구조를 하나 디자인을 해봤는데,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교육 사이트라고 한다면 문제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것들. 그런 간단한 문제를 내고, 그리고 또 그 문제를 풀어나갔을 때 점수를 매기고, 그러한 것들, 어떻게 문제지를 만들 수 있는가, 그 익스텐션은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 익스텐션을 적용시키기 위해서요, 제가 또 하나 다운로드를 받은 것이 바로 코스 빌더라는 익스텐션입니다. 이 코스 빌더는 그러니까 우리 문제의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을 만들어주는 생성기인데요. 이 코스 빌더는 오브젝트 패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이 아랫부분에서 또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럼 드림위버에 가서 오브젝트 패널을 이용해서 코스 빌더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죠. 자, 오브젝트 패널을 이용한다는 것,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선택하게 되니까 러닝이라는 오브젝트가 새로이 또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러닝을 마우스로 선택해 주니까, 자, 우리가 바로 지금 추가한 그 코스 빌더가 들어와 있죠. 이 코스 빌더를 마우스로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로 선택을 해주니까 코스 빌더 인터랙션이라고 되어 있어서 문제의 유형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참거짓을 선택하는 창이라든지 아니면 삼지선다형이라든지 혹은 복수 응답형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 옆에 카테고리를 보니까 우리 간단하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할까요? 자, 드래그 앤 드롭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우스로 선택해 줍니다. 자, 선택한 다음에 선택을 하게 되면 아랫부분에 여러 가지 탭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제너럴 탭에 가면은 어떠한 그 형태, 이 형태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몇 번 시도를 할 것인가, 트라이자에서 언리미트돼 있는데요. 리미트에서 여기를 만약에 3이라고 하게 되면 3번까지만 시도를 할 수 있다. 맞추기를 3번 이상 틀리게 되면 무조건 틀린다. 라든지 이러한 것들 각각의 세세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엘레멘트 탭을 한번 가볼까요? 자, 엘레멘트 탭을 가게 되면 드래그를 해서 어떻게 됐을 때 1번, 2번, 3번 어떠한 이미지를 드래그를 하고 그런 것들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옵션을 우리가 설정한 다음에요. OK 버튼 누르게 되면 바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서 브라우저로 해서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간단히 볼까요? 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예제 파일을 볼 수가 있고요. 끌어다가 놓고 또 끌어다가 놓고 또 끌어다가 놓게 되면 자, 정답이 맞았다는 이런 메시지를 볼 수가 있죠. 이런 그 문서의 또 템플릿도 우리가 쉽게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보듯이 여러분께서 이 익스텐션을 이용한다면 어떠한 사이트 또한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 느끼셨을 겁니다. 다양한 익스텐션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오늘 드림위버 제작 가이드에서 본 강좌 내용이 거의 다 이제 완성이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공부하신 거 쭉 잊지 마시고 한번 검토해 보시면서 드림위버를 열심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